오랜만에 한 자리에 딱 서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얌전히 못 있고 막 그렇게 좀 불안해한 타입이거든요. 근데 앞에 김웅서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랬었구나. 제가 준비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그 전문가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인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 혹시 만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생에 출연합니다. 꽤 많은 만화가가 저를 그렸어요. 뭐 눈치채셨겠지만 캐릭터 잡기 쉬운 얼굴입니다. 하지만 좋게 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죽고요. 저 악당인데 근사한 악당이 아니라 악당의 두먹에 가방을 들어주는 정도로 그려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만화가에게 따진 적이 있어요. 너 왜 날 그런 식으로 그리십니까? 했더니 인상이 그래요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태도잖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겉모습과 달리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이는 그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펭귄 천사 @korea.kr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펭귄은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었고요. 천사는 저런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한 다짐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건 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korea.kr을 쓴다는 건 제가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던데 정말로 공무원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화제입니다. 그 천문학자 한 친구들은 거의 아침마다 새벽 눈 뜨자마자 제임스 웹 그 사이트에 가서 오늘은 어떤 사진을 발표를 했는지를 보여주죠.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본 건데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높아지는 해상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그 돈 든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저 먼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저길 봐서 우리가 뭐 할 건데 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그걸 봐야 돼? 그러면 우주의 기원을 우리가 알고 싶잖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그러잖아요.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통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망원경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행성에서 물이 있다는 것까지 디텍트했죠. 알아냈단 말이에요. 뭐 자기 눈으로 본 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행성들이 꽤 있을까요? 저는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쯤 전에 드레이크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든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르면 한 8개 정도의 변수를 넣어서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행성 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넣어도 수천억 개가 나오더라고요. 좀 해픈 친구들은 뭐 100조 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우주에 우리만 있을 리는 없죠. 엄청나게 많은 지적 생명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만날 수는 없어요. 왜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뭐 정확하게 신호를 보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체를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지구를 디텍트했다면 지구는 뭐로 보였을까요? 그냥 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쏴서 반사된 걸 가지고 스펙트럼을 보면 그냥 물 피크에만 H2O 피크만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하얀 구름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이 보면 저기는 이상한 행성이 있어. 그냥 물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물 때문에 지구가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저 아름다운 색깔은 처음부터 지구가 가지고 있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들이 만들어낸 색깔이죠. 40억 년 전의 하늘입니다.
하늘은 빨간색이었어요. 산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다도 분홍색에 탁했을 것입니다. 온갖 부유물들이 있었겠죠. 달은 지금보다 6배나 컸어요. 저때는 사람도 없고 생명도 없었지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저때로 돌아간다면 사랑 고백하기엔 정말 쉬울 겁니다. 달을 배경으로 서기만 해야 돼요. 달을 배경으로 서고 철수 씨 사랑해요, 영희 씨 사랑해요 하면 다 넘어왔을 겁니다. 그 와중에도 안 넘어오는 사람이면 사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구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게 초록색과 파란색이지만 초록색과 파란색은 지구의 색깔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붉은색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생명들이 등장해서 지금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었었는데 생명이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바로 지구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죠. 방금 앞에 보셨지만 그 바다와 깊은 바닷속에 있는 열수 분출구에서 온 에너지로 처음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근원은 태양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은 뭐 육상에서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깊은 바다예요. 어떻게 생명은 깊은 바다에서 생겼는데 햇빛은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내부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바다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바로 지구 내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지구 한가운데는 내핵인데 철과 니켈이 주성분입니다. 바로 위에 외핵이 있죠. 마찬가지로 철과 니켈이 주성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이 가운데로 내려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액체 상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업 계획을 짠다고 책상 위에다가 자료를 쭉 쌓아놨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거운 자료가 밑으로 내려가진 않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핵이나 외핵이나 다 철과 니켈인데 내핵과 달리 외핵은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흘러요. 금속 주변을 금속이 막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 부분이 바로 외핵이죠. 외핵이 내핵을 돌면서 지구는 자기장이 생겼고 결국 지구는 자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올려두면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겠죠. 이 자기장이 지구의 바다를 유지시켜 줍니다. 태양으로부터는 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가 날라옵니다. 그 우주 입자들이 지구의 바다를 싹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에는 바다가 있고 근데 화성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아니 아까 보셨던 해성들이 부딪히면서 지구의 바다를 가져왔는데 해성이 지구에만 부딪혔을 리는 없잖아요. 다른 곳에도 부딪혔겠죠. 금성이야 워낙 더우니까 다 증발해서 대기를 90기압의 대기를 만들면서 뜨거운 온도를 만들었을 겁니다. 화성은 추우니까 증발은 하지 못해요. 하지만 싹 사라졌습니다. 바로 자기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구 같은 경우는 이 자기장이 태양풍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학자들이 좀 뻥이 심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깟 자기장이 뭐 대단하다고 바다를 다 날려할 수 있는 거죠. 화성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아니라 태양풍이었죠. 자기장이 없으니까 태양풍에 의해서 물이 H2O가 H2와 O2로 쪼개집니다. H2는 가벼우니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려요. 산소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날아가기 전에 화성 표면의 암석의 금속과 결합합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화성은 점점 붉은색이 되어 나가죠. 바다가 줄어들면서 화성의 표면 붉은색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보면 배들이 막 녹슬 게 왜 녹슬었습니까? 여기도 뭐 금속판에 있으면 금속 녹슬잖아요. 산소가 결합해서 붉게 녹슨 거죠. 화성을 굳이 마스 또는 불화자를 쓴다든지 마스 불의 전쟁의 신의 이름을 쓴 이유는 붉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하늘에서 우리는 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게 화성이다 알고 보면 여러분에게 빨갛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태양풍이 바다를 다 날릴 수 있어요? 충분히 날릴 수 있습니다. 지구의 지름이 12,800km입니다. 하지만 바다의 평균 깊이는 4km밖에 안 돼요. 저게 12,800인데 4를 저렇게 커다랗게 표시하면 안 되죠. 원래 점만 찍어야 되는데 점만 찍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농구공이라고 한다면 짜장면 시키면 랩을 한 두 바퀴 씌우잖아요. 두 바퀴 농구공에 랩을 두 바퀴 씌우세요. 그게 지구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모아두면 저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은 99% 이상이 바닷물이죠. 그러니까 바닷물, 호수물, 강물, 지하수, 구름, 빙하를 다 모아봐야 저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작은 살짝 발라져 있는 바다 덕분에 지구에는 생명이 등장했고 거기에 등장한 생명 가운데 인간이 문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는 마치 공기처럼 거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주 운이 좋아서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동그란 지구를 블루 마블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 블루 마블을 자기 맨눈으로 본 사람이 2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초의 빛의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똑딱 뚝 하면 달에 벌써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에 아무도 못 가봤어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순간에도 가장 가까울 때도 빛의 속도로 3분 4초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계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은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 지금 ISS라고 하는 이소연 박사가 올라간 바로 그 공간, 그러니까 ISS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둥근 지구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동북아시아를 보면 꽉 차버려요. 아주 바짝 붙어 있거든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인데 우주 정거장은 400km 올라가 있어요. 우리 누리호가 7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주 공간에 올라간 사람이 600명이고 심지어 달에 자기 발을 내디딘 사람이 1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이 저는 4명이라고 썼는데 아까 박홍서 원장님 보니까 한 4명 훨씬 넘는 것 같아요.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찾다 4명밖에 못 찾았습니다. 달에 간 사람보다도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본 사람이 더 적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생명 자원, 그 비생명 자원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곳에 덜 가고 있는 거죠. 아하, 달에 가는 게 어려울까?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 제가 보기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까 그 압력이라는 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죠. 멀리는 쏘아 올리면 거기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다에는 압력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다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성이 90기압인데요. 지구도 처음 만들 때는 60기압이었습니다. 바다 덕분에 지구의 그 내부 구조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고 자기장 때문에 바다가 유지되면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 바다에 녹아들었고 그 10기압까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아까 연술 분출공 같은 곳에서 화산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면서 흙의 재료, 조개 껍데기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다가 1억 6천만 년 전에는 드디어 지구의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0.0002기압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대기압이 1기압이기 때문에 0.02%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0.04%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00ppm이잖아요. 0.0에서 0.04로 무슨 말인지 그것 좀 보여주시면 돼요. 겨우 0.02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거 하고 있는데 그새 또 420ppm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빨리 등장하는 거예요. 1억 6천만 년 전에 0.02%였던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0.04%가 있어요. 1억 6천만 년 동안 서서히 늘어난 게 아니죠. 산업혁명 이후에 한꺼번에 늘어났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워낙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소 온도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100년 동안의 우리의 이 경험은 그 어떤 호모 사피엔스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잠깐 경험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그 위에 어떤 호모 어쩌고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규모보다 속도가 너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한 40년 동안의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바다가 해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가로이 지낼 수가 없는 거죠. 바다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게 됐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그건 고마운 얘기인데 우리랑 상관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의 자원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다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 게 없습니다. 사피엔스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유발 하라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졌습니다. 야, 내가 보기엔 네 책의 앞에 절반은 그냥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의 총균세를 베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그래 또 어쩔래라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갖고 있는 역사라는 게 구약의 역사래요. 히브리 역사 바깥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 사람이 옥스퍼드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대학생들에게 역사를 알려줄까, 그래서 한 학기 교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교재 만들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님 책을 앞에 절반은 거 썼다.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자기도 좀 몰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을 같이 다니면서 강연을 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요. 현대 과학은 이그노라무스, 우리는 모른다의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 사람보다 동양 사람들이 세계 일주를 먼저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세계 일주하면서 뭐 했습니까?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해했습니다. 중국의 정화함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이거 황제의 선물이요 하고 선물 주고 옵니다. 그러니까 친선 우호를 펼치고 오죠, 외교를. 근데 이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자기들은 아프리카 해안선만 따라서 여행하다 돌아왔어요. 돌아와 놓고선 지도를 그릴 때는 아프리카 내부도 그립니다. 아이, 우리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야. 중국 내부에 이렇게 생겼겠잖아. 뭐 아프리카 내부도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지레짐작으로 그렸던 거죠. 찰스 다윈이 탔던 비고로는 군함이었습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남아메리카 지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러 간 거죠. 그 군함에 과학자 찰스 다윈을 왜 태웠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그노라무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남아메리카를 몰라. 그러니까 과학자를 태워서 조사하고 기록하고 연구하게 해야지 했던 거죠. 그 전까지 유럽보다 중국의 문명이 더 높았습니다. 지레짐작의 문명에 빠졌던 중국은 현대 과학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그노라무스, 우리는 모른다의 기반을 둔 유럽은 현대 과학을 만들어냈던 거죠. 자, 이제 모든 나라들이 같은 선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자세로. 이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그노라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다에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자원이 없는 건,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뿐이죠. 심지어 가보지도 않았던 달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주 강국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7번째로 발전한 우주 강국입니다. 제임스 웹 같고 저기도 더 멀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다에 그만큼 덜 투자할까요? 이때 필요한 게 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있으면 자원을, 세금을 쓰게 되어 있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이, 정치 그거 더러운 거야, 거기에 발 담그지 마, 이런 자세 갖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이, 바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국회에 가셔서 좋은 법을 만드시고 그 법으로 자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지구의 생태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